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에서 보내드리는 두 남자쇼 5월 27일 방송 시작합니다. 저는 이양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환입니다. 시장이 오전장 한 10시, 11시 정도까지 이렇지는 않았는데요. 네네. 푹 빠지고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뭐 일단 외국인에 대한 매수세가 좀 줄어든 거 이게 일단 시장의 조정에 대한 원인이 아닐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뭐 드라기가 계속해서 내가 보여줄게, 양쪽 하나 해줄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제도 별말 없고 다음 달에 보여줄게 계속 다음 달로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거에 대한 외국인들의 주춤거림 이런 것들이 좀 나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다음 달에 되면 또 막상 없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실망 매물에 대한 쪽들이 일단 캐리 트레이딩을 좀 주춤거리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매수세가 줄어들고 2,000포인트 위에서 8일 연속 계속해서 펀드 환매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게 어제였으니까 오늘까지 펀드 환매가 지속이 되면 9일 연속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펀드 환매 물량에 의해서 시장이 조정이 출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또 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외국인이 이틀 연속 매매가 그 규모가 이제 많이 줄어들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제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어저께는 우리도 얘기했지만 미국에서는 현충일에 우리나라 말로 네. 베테랑스 데이면서 거래가 좀 롱 위켄드 되면 줄잖아요. 그러니까 어저께까지 줄고 아마 내일부터는 거래가 좀 다시 늘어날 거라고 좀 봅니다. 아니 이제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뭐 절대 다수가 미국의 돈이고요. 미국에서부터 직접 주문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홍콩을 통화는 어떻게 통하는 거네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제 거래가 좀 줄어들었다. 그리고 순매수 규모가 훅 줄어들었다. 정도가 시장에서 일단은 그다음에 일단은 큰 형님이 딱 좀 줄어드니까요. 딴 친구들은 지금 분위기가 쑥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지금 오늘 현대차 같은 게 좀 많이 빠지잖아요. 네. 이분이 꾸준히 샀던 거거든요. 주가의 높낮이 올라가고 상관없이 지금 사는 주식은 거의 3주일 때 똑같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삼성전자, 에드캐닉스, 현대차, 기아차, 한국전력 이런 거거든요. 네. 쉽게 얘기하세요. KT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오늘 특히 현대차 오늘 쑥 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쑥 지금 밀리는 그런 정도인데 저는 일단 다만 이제 그런 건 있습니다. 약간 이건 약간 긴 얘기가 되겠지만 저는 하나 딱 걱정되는 게 있다 그러면 이제 뭐 드라기도 얘기도 우리 이 대표가 지금 바로 했지만은요.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게 어디겠어요? 규모로 보더라도 미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특히 미국이 우리 전지현 이코노미스트가 매번 얘기하고 저도 거기에 그냥 묻어간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고용시장이 회복되고 그러다 보니까 고용시장에 들어가니까 가구의 소득이 늘어나고 가구의 소득이 늘어나니까 미국에서 소비가 이제 진짜 회복되는 거거든요. 이런 일련의 흐름으로 봐서 미국을 얘기를 많이 한다 이거예요. 네. 또 하나 아까 드라기 얘기도 하셨지만 나중에 시간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독일이 지금 사상체육가잖아요. 예. 아시죠? 네네. 그리고 이태리가 오늘 3.9% 올라갔잖아요. 이태리에 잠시 후에 뭐 기회 되면 또 오늘 해드리겠지만 지금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라든가 유럽 두 개가 합이 뭐예요? 선진국이죠. 선진국에 대한 쏠림이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어제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린 어제 여기서는 했는지 모르겠죠. 아침 방송에 얘기 계속 했는 건데 지금 지난주부터 하나의 흐름이 있어요. 미국 시장은 좋은데 MSCI 한국, MSCI 이머징 포함은 이머징이 상대적으로 약간 쉬고 있습니다. 지금요. 선진국이 가는 반면에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약간 부담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 뚜껑 열어봐야 돼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약간은 미심쩍은 건 있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고요. 일단 뭐 이머징이 또 개락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뭐 어차피 성장형, 그러니까 우리가 공격형 투자를 하는 자금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보게 되면 이제 프론티어 마켓 쪽으로 좀 많이 나이지리아라든가 아프리카 최근에 이제 아프리카 펀드가 선진국에서는 아프리카 펀드로 자금이 넘칠 만큼 많이 들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흐름을 놓고 본다라면은 굳이 뭐 선진 안정성 면에서도 뭐 선진 시장이 떨어지고 성장성 면에서도 프론티어 마켓에 떨어지는 이런 이제 계륵 같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이머징 마켓으로 자금에 대한 유입 자체가 이제 과거처럼 들어오지 않는 현상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 시장이 이제 해외 글로벌 시장과 계속해서 괴리도를 만들어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지난번에 이제 리콘차인가요? 리콘차이 또 아프리카 갔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이 지금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결국은 그 프론티어 마켓 이런 쪽에 ETF도 막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하여튼 이머징이 약간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여기 나쁘다는 것이 절대 아니라
미국.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한번 얘기했는데 약간 제가 어려운 얘기라서 지난주 네. 화요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 전지현 이코노미스트 이걸 물어보려고 하는데 제가 수준이 안 쫓아가지 못해서 질문을 요령이 없어서 못했는데 미국의 이번에 경기 좋아지는 것은 과거와는 다른 네 가지 얘기 말씀드렸죠. 네.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거가 이머징에 상당 이머징이 상관이 없다. 그 얘기 기억나죠? 네네. 그런 말이. 그런 게 혹시라도 그게 그런 추세로 가면 그런 거 약간 그건 약간 좀 우리가 우려할 만하다 말씀드렸고요. 그건 그렇고요. 일단 시장 상황, 그 종목이라든가 특징적인 거 체크하고 넘어가죠. 네. 일단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뭐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네. 올라가는 종목들 오전장만 하더라도 역시 다음 관련주들이 일단 뭐 선전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제 다음 그 카카오 관련주들도 이제 옥석가리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다음 카카오가 아침만 하더라도 한 1,400만 주 이상 지금 1,600만 주였나요? 지금 그 상한가 잔량에서 지금 한 800만 주 근처까지 이렇게 내려가 있는 모습인데 일단은 뭐 시장에서는 뭐 그 어떻게 됐던 간에 기대감에 대한 쪽이 상당히 좀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뭐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일단은 둘 다 뭐 별 볼 일 없다. 합병에 대한 것은. 다만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의미를 찾아본다라면 그동안에 다음 CFO 출신이 지금 CEO 출신이 이제 CFO 쪽이지 않았습니까? 재무 관련 쪽이었는데 이쪽에 이제 그 이사가 대주주가 김범수 의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1대주주가 김범수 의장이 되니까 만약에 CEO가 누가 될 것이냐, 그러니까 보드진의 구성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이 다음 카카오에 대한 미래가 정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김범수 의장에 오히려 그러니까 베팅을 한다라면 김범수 의장을 보고 베팅하는 김범수 의장에 대한 그동안에 이제 이재용 회장이 뭐 별다르게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지금 보게 되면 김범수 의장이 다음 카카오를 통해서 어떠한 이제 새로운 플레이그라운드를 가져왔으니까 이제 무엇을 보여줄 것이냐 여기에다 좀 더 이제 기대감의 시장이 좀 베팅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또 하나는 그동안에 이제 라인이 가만히 있었거든요. 범수도 같은 한 항아리라고 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카카오톡이 됐던 라인이 됐던 한 항아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봤는데 이제는 항아리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라인이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지 않았었다라면 이제 국내 시장에 대해서도 카카오톡의 눈치 볼 것 없이 꺼리낌 없이 마케팅에 대한 쪽을 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는 또 리스크 요인에 대한 쪽이 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시장에서는 뭐 다음 관련주라고 불리는 어제도 이제 가장 강한 시세를 보여줬죠. KINX 같은 경우가 지금 그 시장에서 이제 그 가장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에 그리고 그 외에는 뭐 위메이드라든가 뭐 밑에 똘마냐고 엄청 그렇고 지금 조금 갖고 있다고 해서 올라왔던 것들 뭐 삼지전자 뭐부터 시작을 해갖고 다른 종목들은 그렇게 상승세에 대한 쪽을 연속적으로 가지는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혹시 그 화면에서 우리 네. 그 화면에서 위로 하면 이제 표를 하나 올려드렸잖아요. 그거 네네. 한번 잠깐 보고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말이 나온 김에 네, 제가 잠깐 혹시 보겠습니다. 잡으셨어요? 네. 그거요. 오늘 그 제가 한 오전 9시 반 현재까지요. 다음에 대해서 의견 나온 증권사를 제가 네. 표로 딱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화면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좀 화면이 좀 잘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화면 잘 다들 보이시죠? 다들 저는 잘 보이나요 화면이? 좀 확대를 좀 한번 확대를 한번 해볼까요? 확대가 네, 좀 뭐 네, 확대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한 10시까지 한 8개 증권사 예. 정도 나와 있어요. 저 아래 어저께 키움이랑 한국투자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키움은 이제 대충 코멘트만 나왔고요. 목표 주가 얘기하지 않았고요. 한국투자증권은 78,100원. 네, 중립이네요. 네, 그 중립 의견을 얘기하고 있고요. 하나대투는 시너지 기대가 크다. 어저께 102,000원인데 저희가 좀 자세히 봤더니요. 네. 102,000원 새로 한 것이 아니야. 몇 달 전부터 102,000원이야. 원래부터가 유지했다는 거야. 유지. KDB 대우증권도 긍정적이다. 94,000원 유지다. 유지예요. 현대증권 상향했습니다. 105,000원. KTB 투자증권 트래픽과 서비스의 시너지 기대하면서 10만원 상향했습니다. 동양증권 추락하는 천사가 새로운 날개를 달았다. 상향. 아니 죄송합니다. 유지했어요. 유지. 그리고 11만 5천원을 최고로 나온 겁니다. 신한금융 11만 5천원을 상향했어요. 뭐냐면 그리고 대부분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지금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최소 30% 오른다 이렇게 막 뉴스 검색하면서 나올 거거든요. 네. 그거는 아니다. 왜냐면 기존의 의견을 유지한 애들이 절반이고 한 40%에서 30에서 40%는 목표가를 올렸다. 근데 목표가 올리면 10만 원이 됐건 10만 원인데 오늘 이제 9만 원 거의 9만 원이잖아요.
네. 10% 오늘 잡으면 내일 10만 원 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시청자들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라 그래요? 이거는 이제 오늘 이제 1,200만 주 가다가 800만 주는 건 사지도 않으니까 증거문 잡으니까 뺀 거잖아요. 네. 그 매수는 뺐으니까 뭐 1,200이나 800없고 내일 다면 상한가 들어갈 가능성이 크겠죠. 근데 그걸 쫓아가는 갈지 그리고 얼마만큼 갈지는 펀더멘탈로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자리까지 내일이면 간다. 왜냐면, 물론 더 갈 수도 있죠. 11만 원이면 내일도 모자랄 테니까 더 갈 수 있고, 만약, 주가 더 올라가면 이게 쫓아 네.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어제도 얘기했지만, 냉정한, 시각이 필요하다. 그리고, 유일하게 일단 지분이랑 상관없이 유일하게 있다는 건 위메이드인데, 네. 어저께 상한가 들어갔죠. 결국 오늘도 7, 8% 올랐으면 아침에 20%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는 이제 생각을 잘 하셔야 되죠. 그거랑 상관없이 저 이제 이카루스가 4등 된 거 말씀드렸고요. 신무가 이제 검색하면 나옵니다. 신무가 뭐 좋다. 뭐 이카루스가 노가다 같은 거라서 싫다 안 한다를 떠나서 뭐 판단은 다 다른데요. 일단 좋은 의견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20% 올라간 것은 카카오톡 때문에 올라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기술적 대응 이런 것들은 시청자분들이 이거 누가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본인이 외로운 결정을 내려야 돼. 예를 들어서 다음을 내일 쫓아가서 살 건지 아니면 혹시 갖고 계셔서 내일 팔지. 뭐 파는 분들은 지금 딱 이거죠. 사고 파는 건 시장값밖에 답이 없단 말이죠. 네. 눈치 보서는 안 되잖아요. 이 게임은. 그래서 뭐 내일 팔지 내일 살지 그런 것들은 저희가 드린 거는 다 객관적인 정보만 드리니까요. 시청자분들이 잘 판단하시면 되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저는 일단은 게임의 룰에서 보게 되면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왜 위메이드가 이렇게 카카오가 왜 이렇게 합병을 서둘렀을까에 대한 쪽을 좀 주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년에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캐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두르는 데는 뭔가 이제 위기의식을 강력하게 느끼지 않았을까. 첫 번째, 새로운 카카오톡의 서비스들, 카카오 뮤직,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 페이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성공시킨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 게임을 제외하고서는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수익 모델로, 카카오톡 자체는 수익 모델이 전혀 안 되고, 카카오톡을 이제 활용을 해서 이제 카카오 게임이라는 거를 등에 업고 흑자 전환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이 카카오 게임에 대한 트래픽에 대한 감소가 있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 보게 되면 네이버 밴드도 지금 게임 플랫폼을 출시를 했고요. 하루 10개씩 뭐. 예. 어저께인가 심지어 네이버 밴드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아예 옥션입니다. 뭐 그런 제한이 없어요. 너도 나도 다 등록을 해라 이거예요. 너도 나도 옥션처럼 갖다 옥션 같은 경우. 이베이 같이? 예. 내가 물건을 등록하고 막 그 서비스 막 팔지 않습니까? 게임을 내가 게임 개발자로 등록을 하고 막 등록을 하라 이거예요. 그 중에 잘 되는 게임 있으면은 그걸 갖다가 밀어주겠다는 거예요. 밴드는. 그러니까 게임이 막 무지막지로 등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소형 게임 개발사들도 막 할 수가 있는 거고. 혹시 자기 만들어놓은 게임 하나 없어?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런 밴드도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요. 네이버 라인도 지금 NHN 엔터테인먼트가 게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보게 되면 최근에 넥슨 같은 경우는 지금 아예 카카오톡이나 이런 게임 플랫폼 영위하지 않고 구글에 직접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게임비라고 지금 컴투스는 지금 보게 되면 이 게임 플랫폼에 대한 통합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카카오톡에 대한 게임 트래픽이 최근에 급격하게 줄었다라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됐을 때 지금 특히 그리고 보게 되면 작년에 비해서 라인은 회원가입에 대한 증가 속도가 되게 빨랐거든요. 근데 카카오톡은 1억 2천만 명에서 1억 3천만 명으로 1천만 명 늘는데 그쳤어요. 그만큼 지금 카카오톡이 상당한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합병을 좀 서둘렀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본다라면, 오히려 자체 플랫폼, 게임에 대한 자체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을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네이버는 원래 라인이 있으니까, 이건 그렇다 치지만, 이 컴투스 같은 경우, 컴투스 게임빌 같은 경우는 이 플랫폼에 대한 통합 작업에 대한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컴투스가 여전히 게임 업종 내에서 탑픽으로 좀 좋아 보인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두치님이란 분이 네. 자기가 지금 흥분해서 얘기하니까요. 네. 오, 눈이 반짝반짝 관심 많으신 듯. 네, 아닙니다. 맞추셨어요. 예, 우리 예. 이성원 대표가 게임 개발자 출신이잖아요. 네. 근데 참 엉뚱맞죠? 네. 뜬금없죠? 그 자동차 석사 출신이고 윤활유를 만들었던 사람이 게임했어요. 그러니까 망하지 사람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MB 스타일 아닙니까? 내가 다 해봐서 아는데. 아 그래? 근데 네.
어려운 문제 하지 마시고요. 네. 문제는 그 게임 만들어 놓은 거 없냐니까? 지금 없습니다. 예전에는 모바일이 있어요. 아니었어요. 네, 그거 모바일로 하면 되는데, 어. 그때 당시에도 획기적으로 모바일이 아니고, 인터넷을 활용해서 쿠폰 결제해갖고, 예전에 과자가 있어요. 크라운에서. 크라운하고 같이, 또 얘기하면 긴데, 크라운에다가 공짜로 게임을 넣어줘. 그리고 우리는 크라운에서 돈을 받아. 그리고 그 크라운에다가 그 시리즈별로 그 게임을 무료로 넣어주는 거예요. 쿠폰으로. 그래서 쿠폰을 등록하면 게임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이런 획기적인 딱 시스템을 만들어서 갔죠. 크라운에서 계약 다 했어요. 날랐어. 누가? 그 캐릭터 하는 회사가 돈을 날라갖고, 돈 받고 날라갖고, 게임은 자기네 만들었는데. 게임의 시스템은 우리가 만들고, 그 캐릭터가 있어. 아니, 게임 개발하는 회사가 돈 받고 날랐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가 나르는 바람에. 그때 컴투스도 제가 다 이렇게 방문하고, 다 이렇게 아래 것들로 보고 이렇게 다녔다가, 지금 제가 윗것으로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윗것으로? 그 정도면 슈퍼 갑이지. 네. 그잖아요. 네. 근데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는데요. 딱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저는 모르죠. 저는 네이버가 100만 원 안 된다 걸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이없게 어저께 4%가 빠지고 오늘 어때요? 오늘도 빠지나? 올라요. 네, 저는 네이버 어저께 4% 빠졌잖아요. 네네. 잠시 후에 얘기했죠. 한국전력도 어저께 4%가 같이 빠졌는데요. 네. 전 이거를 봐야 된다고 싶어요. 다음 카카오톡이 올라가면 좋죠.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쇼 치지 않은 사람 이상은, 네. 공매도 치지 않은 사람은 무조건 좋은 건데, 저는 이 생각을 하고 싶어요. 우리 시청자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모르겠어요. 다른 분도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좀 좋다고, 제가 이제, 그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네. 거기서 한국전력은 제외하고요. 네. 한국전력은 이제 그런 관점이 아니고 나머지 그냥 제조업으로 이렇게 좋다는 것들은요. 저는 한국 시장을 본 적이 없어요. 한국 시장만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그것은 전부 다 중국이라든가 해외 이런 걸 보고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주가가 올라가 떨어진 건 상관없이 말씀드리면 요즘 안 올라간 거 얘기하면 네트워크스는 안 올라갔잖아요. 제가 말한 네. 그래도 네트워크스도 선방했죠. 시장 대비해서는. 그냥 쪽팔리지. 근데 그런 것들도 예를 들어 호텔인데 면세점인데 우리나라 사람이 면세점 가서 돈 버는 건 아니라는 얘기를 생각을 갖고 있어요. 마찬가지죠. 네이버 저는 네이버가 지금 70몇만 원, 80만 원께 잘 안 되고 이러고 있잖아요. 네. 저 가치에 한국 사람이 네이버 검색 많이 한다? 한국 사람이 라인을 한다 안 한다? 제주에서 라인을 밴드라는 사람 맞지만 라인으로 메시지하는 사람 좀 못 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왜 네이버를 하느냐? 전 세계 사람들이 미친 듯이 달려들어서 하고 있다. 라는 거죠. 일본 사람, 그리고 미국 사람도 하고, 중국 사람도 하고, 이런 거란 얘기죠. 똑같은 역설적으로 보면 카카오톡 있잖아요. 네. 다음 카카오톡은 한국에서는 물론 점유로 올라가겠죠. 좀 올라가겠지만은요. 문제는 외국에 확실하게 가는 게 없으면 주가는 모르겠어요. 10만 원이면 10만 원이면 다 가는. 30만 원. 하여튼 저는 그래요. 성격이 10만 원이면 지금 얘기를 들어서 10만 원이라 저는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네. 예를 들어 지금 10만 원의 목표 주가 나오더라도 속으로는 제가 말할 때는 저거는 20만 원 봐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저는 막 떠들거든요. 성격이. 네. 근데 저기 20만 원이 가겠느냐 하는 거 보면 갈 수도 있겠는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이 중국에 텐센트랑 쭉 가갖고 네. 미친 듯이 중국 사람들이 이걸 카카오톡을 하는 거야. 네. 예를 들어서 위챗을 없애버리고 위챗이랑 카카오톡을 합치는 거야. 그러면 올라가겠죠. 네. 그렇지만 지금 한국에서 잘한다. 그래서 오늘 약간 실망한 게 카카오 스토리를 내놨잖아요, 바로. 네. 카카오 스토리를 페이스북 하겠다고 내놨잖아요. 네. 그리고 한국 서비스 하는 거 아니냐. 카카오 스토리를 손으로 핸드폰을 하는 사람들을 편하게 컴퓨터에서도 할 수 있게. 이거 아니에요. 저는 약간 실망했어요. 그런 관점 하면 안 되고, 어저께 기자회견에서도 이런 걸 했어야죠. 우리는 이걸 갖고, 예를 들어서 일본에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가겠다. 라인을 이기겠다, 일본 가서 바로. 네.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 20만 원은 안 간다. 20만 원 어렵다. 20만 원 어렵다. 20만 원 어렵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저는 크게 좀 관심 없다. 시장이 일단 좀 너무 설레발친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저는 이제 마이피플과 카카오톡이 합해져서 이 마카오톡,
과연 어떤 버전으로 나오겠느냐. 마카오? 예. 마커스한테 거저주나? 김준호가 마카오톡이라고 그 무슨 그때 한번 해피투게더에서 나와서 얘기한 적 있지 않습니까? 몰라. 마카오톡에서 3억 광고 모델이 들어왔는데 도박의 이미지 때문에 거절했다고 했는데 마카오톡 하고 나서 그렇게 네. 되면 그 이모티콘 한 네. 10만 원씩은 주면 되겠다. 마카오 네. 사람들한테. 아, 그건 그렇고요. 저기 오늘 LG 그룹 있잖아요. LG 그룹 강한 거 아직도 좀 강하네요. 예, 좀 강하네요. L전자 이런 거 올라가는 반면에 어저께 이어서 파트너나 이런 핸드폰 관련주 훅 떨어지잖아요. 네. 여기 한번 같이 얘기해 볼까요? 어제 특징주로? 그 한번 말씀드렸듯이 어제 그 일본 회사에서 지금 이제 납품을 삼성전자 갤럭시 S5에 납품을 한다라는 것이 가장 이제 핵심적인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 시장 판단이 돌아가는 걸 보게 되면 그러니까 미국이나 독일이나 일본을 보게 되면은 제조 업종에서 시가총액이 상당히 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중소형 강국 뭐 중소기업 뭐 회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들이 상당히 많은데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의 영향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워낙 좀 그 회사가 커지려고 그러면 바로 삼성전자에서 견제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왜? 파트론도 그렇고 좀 이렇게 잘 나가려고 하고 삼성전자 말고 이제 새로운 납품처 만들어서 좀 이렇게 뭐 하려고 하면 바로 삼성전자에서 디스당해 갖고 아. 그러니까 이게 좀 제대로 커지지 못하는 이런 현상들,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인터넷 기업들은 조단위 회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거에 비해서 제조업은 역시 계속해서 그런 흐름을 못 보여주는 게 좀 많이 아쉽다. 특히 일본 회사의 납품, 갤럭시 S5에 납품하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마트폰 부품주의 코스트 리덕션,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일본 기업, 엔화 약세로 인한 일본 기업과의 경쟁, 또 지금 보면은 이 중국 기업들과의 그 대량 경쟁, 그러니까 수요 경쟁에 있어서 물량으로 뛰는 거는 사실은 그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야, 뭐든지 얘기해. 중국에서 뭐든지 만들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국에 계신 분들이. 다만 물량 뛰어가는 거를 뭐 100만 개 이상 개런티 해야 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은 정말 싸게 만드는데 이 물량을 워낙 많이 뛰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다 팔 수 없는 물량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놓고 보게 되면 여전히 지금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중국의 그 네. 물량 공세, 일본의 가격 공세,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의 또 원가 인하 압력까지 이런 것들이 좀 시달리고 있어서 부품주의 겨울이 좀 더 길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는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전 무슨 특정 부품 회사는 제가 잘 모릅니다. 말은요.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지금 전 세계 스마트폰의 가격 인하의 코스트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네. 프라이스워의 주도적으로 나는 것은 중국이죠. 네.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우리 지난 금요일에 있죠. 이 일정 기자가 레드미라는 거를 핸드폰 보여줬는데 이게 약간 좀 죽은 저가형이거든요. 중저가인데 이게 $130짜리인데요. 그게 딴 데 보면 300에서 $400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가형 있죠. 뭐 800불, 900불짜리 그런 거는 이제 MI3라는 건데 그게 한 350불 정도 하거든요. 중국에서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 당연히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걸 납품하는 애들이 당연히 가격이 내리겠죠. 압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치킨런 게임 많이 들었는데 그 표현이 딱 맞아요. 진짜 치킨런 게임이 이루어지는 것이 치킨 장사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팟캐스트 할 때 들었나 그랬더니 치킨집이 요즘 웬만한 치킨이 1+1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 얘기 듣고 자기가 나한테 먹으라는 게 저거잖아요. 가마로? 뭐죠? 가마로 광정. 가마로 광정을 많이 따라서 샀는데, 중자 하나, 소자 하나 같이 했더니 예. 8,000원인가 9,000원이야. 아, 그렇죠. 양도 많어. 예. 그거 보면, 근데 웬만한 데는 1+1이라며. 네. 요즘 보면. 그러니까 치킨 장사가 엄청, 닭집 장사 어려운데, 그게 왜 말씀드리냐면, 치킨런 게임이 끝난 건 반도체 하나라는 얘기예요, 지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도체만 살고 나머지 다 안 되는 거예요, 지금요. 역설적으로 보면. 예? 그래서 그게 지금 상당히 지금 지금 가격 전쟁에서 지금 많이 좀,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걸 하여튼 그런 핸드폰 부품 회사, 그러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아마 이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잘 모르지만 G3가 정말 인기를 내일 또 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LG전자 지금 오늘 올라가면. LG전자 올라가면 네. 그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좀 뭐지 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네. G3 부품주가 또 올라갈지 몰라. 뭔지 모르지만. 근데 그게 갤럭시 S5 때도 그랬고, 노트 3G, 4G 나와도 또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텐데, 중요한 것은 단가 인하다. 그래서 그걸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 G3 될 것 같으세요? 네? 판매 가격 92만원. 될 것 같으세요? 저는 그냥, 대한민국은요, 그냥, 아까 누구랑 오전에 그 얘기 했는데요.
출시가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무슨 아이스크림이야? 의미가 없어. 아이스크림이야? 동네마다 아이스크림도 보면 가게마다 다 틀리잖아요, 가격이.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고요. 네. 저는 하여튼 가격, 전쟁이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다가 저랑 같이 일하는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10만 원이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G3. 그게 지금 프라이스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어떤 주식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가격 전쟁이 엄청나다. 그러니까 그 아래 하단으로 갈수록 피곤해진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1분기에 매출액 기준으로 LG전자가 점유율 3위를 했다라고 합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근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이거밖에 안 나온다라는 거는 뭐 지수리 나온다고 되겠습니까? 여기 나오시네. 황금박제님이 잘하셔. 가마라 강정. 가마라 강정. 예. 제가 사 먹었어요, 처음으로. 네. 그건 그렇고요. 네. 하나만 더 보고 이제 특별 네. 레포트 보겠는데요. LG 생활건강 있잖아요. 이거는 또 이승원 대표가 한 건 했어. 주가는 오른 적이 없어. 네. 근데 저도 여러 개 써먹어요. 솔직히 자수하면. 저거 있잖아요. 페이스샷. 그래서 김수현이 중국에서 모델한다. 중국에서 모델하는데 중국에서 직판을 하잖아요. 직판. 아니 중국에서 관광객 와봐야 뭐 1억 명이 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근데 직판을 한단 말이에요. 누가 모델입니까? 김수현 씨가. 모델인데 김수현 사진 만들어 놓고 옆에서 사진 찍고 얼마 이상 되게 되면은 뭐 사인 포옹하는 사인. 주고. 포옹하는 거 네. 이런 거 해놓고. 그럼 뭐 대박이죠. 뭐 별거 다 있겠습니까? 근데 하여튼, 지금 네. 보면은 그 전 세계적으로 이제 원래 그 페이스샵도 그거 보고 만든 거 아닙니까? 바디샵. 그러니까 과연 이제 바디샵을 넘어갈 수 있느냐? 제품은 바디샵이 좋더라고. 그래요? 네. 제품은 저도 바디샵 제품을 주로 애용하는데 그러니까 보면은 뭐 페이스샵이 김수현 효과 과연 얼마나 될지 LG 생활건강의 앞으로에 대한 그 흐름이 엘리자베스 아덴보다 저는 더 중요하다. 인수권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바로 다음 코너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남자 레포트 바라보기 하는데 오늘도 두 종목 준비해봤습니다. 이성 대표부터 먼저 할까요? 네. 오늘 뭐 시장 대비해서 월등히 강하죠. 지금 보게 되면 이제 한국콜마에 대한 쪽을 보고 싶은데 오늘 목표 주가가 상향이 됐습니다. 하나금융그룹 보고서인데요. 하나대투증권의 보고서인데 오늘도 보게 되면은 지금 그 목표가를 상향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이렇게 내용 주저리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 그래프 하나 딱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한국콜마 중국 부문 매출과 캐파 해갖고 보는데 계속 증가하지 않습니까? 올해 아주 그 비약적으로 증가를 하죠. 지금 보게 되면 그동안에 이제 50억 대 이제 그 500억대 언더에서 지금 보게 되면 1000억대 수준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 캐파가 올라가고 있고 중국 법인 매출에 대한 쪽도 이렇게 계속 증가를 하는 우상향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콜마에 대한 주가도 이런 방향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고 지금 밑에 보시게 되면 숫자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매출액에 대한 쪽이 이제 4천억대, 4,400억, 4,800억, 그러면 5천억대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어서 물론 속도는 지금 최근의 속도는 한국콜마가 코스맥스의 빈자리를 차지하고 지금 상당히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 자리에서 추격하는 거는 좀 그렇게 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뭐 조정에 대한 쪽으로 활용을 한다라면은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 한국콜마 뭐 주저리 뭐 다른 얘기 뭐 그 안에 어쩌고 저쩌고 뭐 비중이 어쩌고 이런 거보다 이 그래프 하나 딱 보시게 되면 콜마구나 하는 게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멘트 잠깐 해도 될까요? 네네. 자수부터 하면 네. 저는 콜마 잘 모릅니다. 네. 저는 성격이 네. 하나 딱 좋아 보이면 네. 그 외는 다 그냥 주변으로 봐요. 주변으로 아래 봐요. 것으로 다. 아래 것으로 보는데 물론 콜마가 훨씬 크고 오래되고 좋은 회사죠. 근데 콜마를 지난주부터 얘기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네. 저도 이제 방송에서 콜마 몇 번 코멘트를 해드렸는데요. 저는 여전히 똑같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죠. 이것도 포인트가 콜마가 먼저가 아니라 코스맥스, 아모레퍼시픽이 떴기 때문에 얘기를 뭐 레포트들 나왔다라는 생각 갖고 있어요. 물론 전통적으로 콜마 레포트 많이 나왔었죠 예전에요. 근데 보면 아모레퍼시픽이라는 회사가요. 작년 4분기에 처음으로 제가 알기엔 처음인 것 같은데요. 해외 부분에서 법인이 흑자가 나기 시작했을 겁니다. 특히 중국에서 흑자가 나면서 지금 아모레가 난리 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코스맥스는 제가 아니까 말씀드리면요. 코스맥스로 중국 쪽에서 법인 매출이 많이 늘어나는데요. 코스맥스는 특히 로컬, 현지 화장품 회사들 있잖아요. 네. 거기에 매출 비중이 80%. 그리고 인도네시아도 진출했는데 아직 적자.
미국 하나 인수했는데 로레알 공장 인수했는데 적자. 그래서 각각 후년과 3년 후에 적자 전환.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도 이제 중국을 보는 건데 콜마도 아마 그런 건데 콜마는 워낙 한국 내 비중이 높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좋아진다는 것인데요. 콜마를 제가 자세히 보지 않았지만 제가 아까 레포트 저도 흠칫 봤더니 하는 건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PR 기준으로 보면은요, 코스맥스보다 상대되고 저평가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주가가 많이 올라서 뭐 이 가격이면 어떻게 사냐, 뭐 이런 건 많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건 제가 잘 모르는 얘기고 콜마도 싸다. 콜마도 싸다. 네, 콜마 싸다. 그건 인정하는데 저거로 뭘 사냐 물어보면 저는 여전히 아모레를 산다 그러죠. 저라면요. 그리고 아모레가 너무 비싸다 그러면 그래도 아모레를 사라. 그래도 아모레를 사라. 아무리 죽었다 안 됐다 그러면 코스맥스 사라고 저는. 네, 왜냐면 제가 아니까, 좀 더 아니까. 근데 콜마는 이성원 대표가 설명했으니까 뭐 말이 맞겠죠. 네. 저는 다음 걸 가겠습니다. 한국전력 가겠습니다. 한국전력이요. 네. 한국전력은 이슈가 이제, 뭐, 결국 하나라고 보는데요. 레포트는 많이 나왔어요. 보면, 이게 왜냐면, 머니투데이에서 엊그저께인가 단독으로 나온 게 있어요. 이제 그 단독, 그 뉴스에서는 이제 저거만 나왔잖아요. 그 학교, 뭐, 전기요금은 4% 내리는데요. 4% 줄어갔고요. 연간 그 실적이 어느 정도 줄어든지 아세요? 얼마나 줄었습니까? 300억. 300억? 네, 그건 장난이에요, 장난. 근데 그거보다는요, 그래서 레포트가 나왔는데, 그래서, 오늘 많이 나왔는데요, 결국은, 제가 종교는 키움증권이잖아요. 교육용 요금 인하보다는 실적 안정성 강화에 주목하자. 제가 다른 증권이면 얘기도 안 하잖아요. 대키움증권의 김상구님, 애널리스트님이 쓰셨어요. 어저께 3.9%, 4%가 떨어졌잖아요. 네. 교육용 요금 인하랑 거기다가 이제 전기요금 산정 기준인 산업 통상자원부에서 바꾼다는 게 단독 기사가 그쵸. 나왔었어요. 네. 그게 그것 때문에 떨어졌잖아요. 네. 이거 보세요. 결론은 뭐예요? 대키움증권의 이 김상구님은 목표 주가 상향. 상향을 했어요. 53,000원에. 우리 상향했는데요. 여기 보면 그런 요금이나 아무것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니고 그거에 따른 실제로 산업 통상부 있잖아요. 네. 그럼 맨날 대한민국 정부가 맨날 바뀌잖아요. 이러면 네네. 산업통상장부가 전기예금 산정 기준을 대폭 손보겠다는 것이 한국투자전력의 투자 심리를 악화 요인을 작용하긴 했지만 결국은 뭐냐? 중장기적으로 한국전력의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뭐냐면 앞으로 이거 보면 야 이거 악재 같지만은요. 그걸 또 냉정히 분석한 애들 뭐 증권사 애널리스트 보면은요. 산정할 때 마이너스 되는 거는 슬쩍 빼버리고요. 안 좋은 거. 또 요금 산정할 때 플러스 되는 거 슬쩍 올려놨어요. 약간 나쁘게 얘기하면, 우리 요즘 뭐라 해요? 관피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관피아라는 거 맞나? 관피아. 산업통상부가요. 이걸 나쁘게 하겠어요? 그쵸. 예, 그래서 나쁘게 할 일이 없다. 그래서 중립적인 내기는 건지 오늘 증권사의 대부분이겠고요. 또 하나가 뭐냐? 또 하나가 뭐냐? 핵심적인 거. 이 와중에 우리가 지금 보면 뭐 선거판에 휩쓸려서 무슨 일이 나오지만 어저께 우리나라 공기업들이 다 모인 거 아세요? 정부에 모였잖아요. 네네. 모여갖고 뭘 했냐면요. 2017년까지 자구 노력들을 발표했어요. 딱 약정서를 맺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잘 들으세요. 2012년 기준 한전의 부채는 55조 원 규모입니다. 55조 원이에요. 부채가요. 이거를 어저께 발표한 거가요. 2017년까지 자구 노력을 통해서 14조 7천억을 줄이겠다고 발표했어요. 어저께 한 건가요?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 그래서 한 거예요, 어저께. 예, 한전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자기네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어요. 여기 보면 똑같은 게 또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구조조정하고, 한전부지 팔아먹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네. 유효부지 팔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1년의 흐름은 하나도 변함이 없다. 그래서 한국전력은 물론 어저께 이런 이슈 때문에 뭐 교육용 전기요금 어쩌나 하고 또 일부에서는 야 이래서 지금 전기요금 뭐 안 올리는 거 아니냐 하지만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 증권가의 판단이고 네, 이거다. 그래서 보시면 저는 여전히 매수 의견 갖고 있고요. 네. 키움증권의 김삼구님을 좀 믿습니다. 목표 주가 상향 57,000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일단은 뭐 연료비 연동제 내용이 뭐냐면 연료비 연동제가 이제 시작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것은 제외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리포트를 보게 되면 지금 보게 되면은 원가 연동제는 어차피 시작된 적도 없었기 때문에 제외돼도 상관이 없다라는 건데 사실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었다라는 측면 그리고 최근에 이제 물가 상승률이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고려한다라면은 과연 이제 전기세를 또 추가적으로 올릴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이런 쪽보다는 한전부지 매각과 관련돼서 흥행이 좀 잘 될 것 같다. 삼성, 현대 지금 두 그룹에서 이 메이저 그룹에서 계속해서 눈독을 들이고 있기 때문에 흥행성이라는 측면에서도 한 단계 레벨업 할 수 있는 쪽은 좀 남아있지 않겠느냐. 여전히 한국 시리즈 주식들, 한국 전력, 한국 콜마도 한국 시리즈로 좀 넣겠습니다. 한국 카본까지 이렇게 예전에 제가 한국 시리즈 주식이라고 해갖고 한번 한국 타이어는 어때? 작년에 타이어는? 예, 한국 타이어까지 해서 한국 타이어, KT 그 다음에 한국전력을 봐야 된다. 작년에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 작년 초에. 그래갖고 그 한국 시리즈 주식이라는 얘기 그때 잘 안 됐죠? 그때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런 건가? 네. 이제 반성해야 돼. 콜마하고 카본은 뺐고 그때 당시에는. 근데 그 대신에 콜마하고 카본을 넣어서 한국 시리즈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동의 못함. 동의 못함?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눈치가 안 맞나? 안 맞죠. 아유, 어떻게 그래도 엄청 큰 한국전력이랑, 그 유틸리티랑, 이거 카본? 이건 너무 말장난인가요? 너무 말장난.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위트 있다고 했어. 어저께 너 오늘 아침에 충격받았어요. 왜요? 엄청 먹었어요. 왜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네. 그 딱한 종목의 후기에 전화 아주 박살나게 났어요. 왜 혼나셨어요? 우울해요, 그래서. 왜요? 이따 말씀. 네. 지금 찾아보지 마세요. 네. 이따 보자고. 알겠습니다. 시간 나면 보고, 시간 안 보면 그냥 넘어가는 걸로. 네. 혼났기 때문에요. 네. 참 오늘 베스트 전문가 코너 없습니다. 왜냐면 왜요? 마지막 주면은요, 이게 이제, 이게 저희가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이게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은 베스트 전문가 없는 거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코너 넘어가죠. 이거 보여줄까요? 네. 토크 배틀인데요. 토크 배틀 어저께 하려던 건데, 어떻게 하려던 건데 못 보여드린 게 있어요. SM 얘기 좀 하려고 하는데요. SM 있잖아요. 이제 주가지 좀 조정받고 있죠. 고점이 52,000원 정도까지 갔다가요. 요즘 4만원짜리까지 떨어졌다가 요즘 빠져갖고. 사진이 없어졌어요. 네. 엑소 있잖아요. 엑소. 네네. 엑소를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올림픽공원에 갔어요. 네. 근데 올림픽공원 입구에 가는데요. 정말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를 제가 처음 봤어요. 네, 왜냐면 이게 보면 어이없게 사람이 많은 날이 있어요. 올림픽공원에요. 네, 그래서 지하도로 가고 이제 내려가고 공원에 쓱 산책 가려고 쓱 가는데요. 뭐냐면 그 입구부터 있잖아요. 네. 입구에 가면 이제 거기 가면 요즘 이상하게 돼가 자파 파는 분들이 많아요. 자파를 파는 분들이 많아요. 네. 네, 무슨 뭐예요? 아니 사진을 보니까 화면 좀 오기도 잡아주세요. 많이도 왔네. 아니 이거 다른 사진인데 네. 오기도 많이도 왔네. 이거 뭐 보여요? 이게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요. 엑소가 하는데요. 이게 보니까 예전에 보면 입구가 한 두세 군데 있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체육관에서 했거든요. 실내 체육관에서 하는데 두세 군데 하면 이 두세 군데 줄이 있는데요. 들어가는 입구부터 줄이 있는 거예요. 입구서부터 엄청나게 줄이 많은데요. 앞에 줄을 엄청나게 쭉 쫓아가요. 그날 오후에 할 텐데 제가 11시쯤 갔는데 그때부터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요. 그 애들이요. 근데 외국 애들도 많아요. 중국 애도 많고 백인 애들도 많은데 줄이 엄청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줄이 많은가를 처음에 그 앞에 가면 뭐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앞에 가봤자 또 여자애들이 웅쿵 입고 있고요. 여자들이 앞에 좀 몇몇 있고 그 다음에 계속 긴 줄이 있어요. 근데 그게 공원이 엄청 크잖아요. 올림픽원 가봤죠? 네. 여기저기 줄이 있어요. 여기저기 줄이. 그게 뭔지 아세요? 뭡니까? 줄이 쉽게 하면 12개가 있는 거예요. 각자 응원하는. 그러니까 12개까지 세면 어쩌면 크리스가 그만뒀잖아요. 네. 근데도 보니까 체육관 안에 11명만 사진 걸어놓은 거로 내가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한 명이 빠져들었는지 모르겠지만 11개, 12개 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줄마다 수없이 많은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 거기서 오면 단체 표를 샀을 거 아니야, 단체. 그렇죠. 그러니까 암초
친구 되는 여자애가 표를 나눠주든지 네. 표도 요즘 보니까 뭐를 보고 이제 확인해주고 기념품을 주는 거야. 걔네들이.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뭐 저거 있잖아요. 부채 같은 것도 11명이 12명이 다 있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근데 보면 재미나는 게 말이죠. 기념품 있잖아요. 기념품. 네. 그 사진 없어? 제가 어저께 찍어온 거? 그 사진이 지금 없어요. 아, 미치겠네. 네. 잘 보세요. 우리 그 공연장 가면, 예를 들어서 왜냐면 엑소나 그 SM이나 그 SM, CNC 이런 거가 진짜 하는지, 이입정 기자 들어보면 SM, CNC가 그런 걸 한다 그랬는데요. 기념품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야광봉 있죠, 야광봉. 네네. 야광봉 같은 거 이렇게 보면 흔드는 거 있잖아요. 그게 보면 그 앞에 가면요, 공원 앞에 가면 많이 팔아요. 뭐 1,000원, 2,000원짜리 많이 팔거든요. 네. 그리고 올림픽 공원에 가면 올림픽 공원에서 공식적으로 파는 야광봉 그런 게 있어요. 예. 사람이 하나도 없어, 거기. 사는 애들이. 기념품만 따로 파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엑소 기념품을요. 네. 엑소 기념품에 그걸 사는데 줄 서는데 엑소 들어가는 데까지 한 2시간 줄 서야 돼. 요 사진은 하나 있네. 봐봐요. 지금 보게 되면 줄 서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엄청난 줄인데 그게 저게 12개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거예요. 아, 이 줄이 12개가 있다? 아니, 저런 줄이 제가 제 거 찍었으니까 엄청 저게 한 10배 정도 돼요, 한 줄이. 그러니까 아침 11시에요, 저 11시 찍은 거가. 네. 예. 그러니까 그게 엄청나게 많은 게 곳곳에 줄이 있는 거예요, 곳곳에 줄이. 네. 이게,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00원짜리 아니라 야광봉 7,000원, 8,000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하면 8,000원, 10,000원, 12,000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걸 사기 위해서 그걸 줄 서는 섹션에 들어가서 기념품 사는 것만 하더라도 2시간, 3시간 줄 서야지 글로 들어가. 그 기념품 사는 거. 그래서 제가 딱 느낀 거가, 야, 정말 이거는 다르다. 엑소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SM은 다르다는 생각 다시 한번 드렸고요. 그래서 그 엑소가 뭐 크리스가 그만두고 나서 주가 떨어진다. 이거는, 이건 지나가던 강아지 죽는다. 네? 이수만 아버지란 얘기까지 나오더만. 뭐가? 이수만 아버지. 왜요? 엑소에서 저는 이수만 선생님을 존경합니다 이런 멘트 날리니까 이수만이 또 직접 왔대요 엑소 콘서트에. 아, 그래? 네, 그래갖고 뭐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 나는 대통령인 줄 알았어. 왜요? 이수만 사장님께서 이수만 아버지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스태프들과 함께 고기 외식을 하셨다. 이걸 뉴스라고 내더라고요. 네, 어이가 없어갖고. 가로 열고 단독은 안 들어가? 단독은 없는데 어처구니가 없어갖고 이수만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스태프들과 고기 회식을 하셨다는 그런 뉴스가 나올 정도로 지금 보게 되면 엑소의 위력, 이수만의 위력이 대단하다고 제가 그 생각이 백인 애들 찍은 거 있는데 사진 네. 그건 다 없어졌네? 네, 그건 지금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저는 아직 스터디를 제대로 안 해봤거든요. SM, CNC 이런 것들은요. 네. 근데 그런 것들 좀 보시면은요. 그래서 부가되는 사업에 대한 비즈니스거리가 앞으로도 많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거 다시 한번 엑소라든가 그런 관련된 기업들 정말 장기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이제 엑소가 다음 달에 중국 공연 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크게 모멘텀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3위 각기는 오늘도 계속 가네. 3위 각기 갑자기 왜 나와? 3위 각기? 네. 네, 그것도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말씀드릴게요. 네. 그것도 다음 거 한번 얘기해보죠. 지금 보면은 저거를 한번 드고 싶어요, 얘기. 그 LG 실리콘웍스 인수. 어떻게 얘기한 거? 그게 지금 동부 하이텍 인수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LG, 하이닉스 인수할 때 사실은 LG를 계속 원튼 원치 않든 LG가 계속 하마평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동부 하이텍 매각과 관련돼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최근에 나왔던 얘기가 실리콘웍스에서 동부 하이텍 인수한다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그걸 거든요. 근데 실리콘웍스가 지금 LG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실리콘웍스는 팹리스입니다. 그러니까 설계만 하는 회사란 얘기죠. 공장이 없어요. 팹리스기 때문에. 근데 동부하이텍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그 설계를 못하고 그 반도체를 찍어내는 그런 회사인데 그러면 이런 그 동부하이텍에 대한 쪽을 인수를 하게 되면 LG에서 이제 앞으로 자동차 부품. 그러니까 제가 LG에 다니는 친구가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야, LG는 자동차를 마음만 먹으면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온갖 자동차 부품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자동차에 앞으로 이제 반도체 비중이 늘어나게 될 텐데 이쪽 사업을 하이닉스를 인수해서 하는 것보다 실리콘웍스 이렇게 슬쩍 발 담그고 동부하이텍 이렇게 인수해서 하면 좀 더 싸게 반도체 쪽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동부하이텍 인수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별로 생각 안 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갑자기 훅 질문해서 저는 그 감이 없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하러 해요, 그걸? 인수를? 왜? 지금 이제 왜냐하면 LG가 계속해서 앞에 저것도 하지 않습니까?
송문구 회장님께서 다 들러갖고 다 데리고 가서 자동차 부품도 구경하고 배터리도 좀 하고 카메라도 좀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좀 다 하지 않습니까? 자동차 경량화 쪽도 좀 하고 LG 하우시스가 좀 하고 이노텍은 카메라도 좀 하고 그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LG 화학은 배터리도 좀 하고 이것저것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 반도체 결국에 들어가는 건 또 이제 반도체 쪽 사물 인터넷 하게 되면 또 이 칩도 만들어야 되고 할 텐데 이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나지 않습니까? 반도체 그러니까 들어가는 반도체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반도체 쪽에 대한 부가가치가 상당히 많이 높아지게 될 텐데 이쪽에 대해서 또 하나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죠. 저는 뭐 그걸 할 이유가 별로 할 이유가 없다. 제가 그쪽 그냥 그렇게 해서 무슨 경쟁력이 있을지 네. 그냥 아니 그렇잖아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하면 되는데 네. 그거 소위 그 시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뭐 제가 잘 몰라서 우리 너무 제 말을 너무 그 심각하게 생각해 없고요. 제가 모른다 그러는 게 맞잖아요. 네. 그 시너지가 뭐 있을까? 왜냐하면 지금 L전자는 딱 하나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L전자가 장기적으로 오르려면 기본적으로 이거 하나는 보여준다고 보고 있어요. 어떤 거요? 스마트폰 있잖아요. 스마트폰. 가격 전쟁을 하건 어떻게 됐건 간에 자기가 덤핑을 하건 뭐 3분의 1 가격을 내리건 간에 최소한 중국에서 있잖아요. 네. 1% 2% 점유율부터 보여줘야죠. 근데 그게 없다 그러면 있잖아요. 네. 지금 뭐 매출 3위 뭐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네네. 그건 뭐 의미 없다. 그래서 어렵다는 생각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일전자는 죽이라든 밥이 되든 스마트 기기가 왜냐하면 스마트폰이 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라는 게 있잖아요. 스마트폰이 이제 그 중국 제외하고 이머징 마켓 제외하면 성숙기잖아요. 지금요. 네네. 우리나라가 65% 정도 되거든요. 침투율로 보면은요. 스마트폰이요. 핸드폰은 95%. 중국은 아직 한 25%밖에 안 됩니다. 전국적으로 보면은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성장기인데 지금 여기서 스마트폰에서 의미 있는 걸 못하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저거 있잖아. 사물 인터넷. 그러다면 수많은 앞으로 더 기기가 많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네. 거기 시대에서 어떻게 L전자가 살아남겠어요? 쉽게 얘기해서. 스마트폰 뭐 안 된다고 뭐 사물 인터넷 못 하겠습니까? 그럼 뭐를 해, 거기서? 거기서 딴 거 하면 되죠. 블루크는 뭐 하고 뭐 다른 애들. 냉장고로 자를 만들어서? 냉장고로도 사물 인터넷도 냉장고 되는 거. 그렇죠. 냉장고랑 마이크로웨이브, 전자레인지? 아버님은 말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역시 가전은 금성이야. 역시 가전제품은 금성이요. 이랬기 때문에. 네. 그 금성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그게 뭐 쉽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 더 재밌는 거 보여드릴까요? 시간이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아까 오늘 제가 자동차 부품주 한번. 자동차 부품주? 자동차 부품주가 차별화가 오늘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현대차, 기아차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일이화, 그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현대위아. 현대위아 올라요? 예, 현대위아가 오늘도 또 지금 오르고 그저께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한번 게시판 올려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현대위아가 탑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잠깐만요. 잠시 보고요. 예. 현대위아 없었는데 제가 하면 1%대로 줄었어요. 아니 현대위아 안 보여요. 지금. 현대위아, 한라 비스테온 공조, 3기 오토모티브. 현대위아도 올랐네요? 예, 3기 오토모티브. 이거는 네. 그런데요? 성화이텍 이런 거 어때요? 성화이텍이요? 별로 없네. 평화전공도 이거 뭐 안 좋네. 근데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저는 저는 늘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워. 왜요? 그 대표님 앞에서. 네. 우리도 대표는 또 자동차 전공이란 말이야. 네. 물론 윤활유지만. 네. 윤활유가 자동차 공학에는 무슨 상관이야? 윤활유가 중요하죠. 왜요? 엔진의 엔진과 그거 못 보셨어요? 불스 원샷 하면 엔진으로 탁탁 가는데 그 옆에 이렇게 불스 원샷 따라가니까 아유 좋네 이러고 갖고 연료가 효율이 이렇게 불스 원샷 전공자야, 이거? 불스 원샷 하는 거죠. 네. 그게 무슨 자동차랑 상관이 있어? 그 상관이 있죠. 왜냐하면은 현대차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차를 아예 줬어요. 그래서 실험실 맨날 엔진 뽀개? 엔진을 뽀개지는 않는데 거기서 실험을 계속 하죠. 자동차를 아예 들여다 놓고서. 근데 그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자동차 부품주는 저는 작년부터 얘기 안 했나요? 제가 지금하고 보면 제가 너무 엄한 소리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대표한테요. 저는 자동차 부품주가 앞으로 크게 변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큰 틀에서 보면은 우리 전주현 이코노미스트가 맨날 얘기한 거 있잖아요. 네. 중국에 가야 되고요. 중국에서도 영원히 될 수는 없겠지만 중국이랑 직접 거래하는 애들, 네. 있는 애들이 좋아진다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 이성훈 대표가 를 인정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제 혼자 그냥 꿈꾸는 겁니다. 꿈꾸는 거. 네.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근거 어디냐 그러면 미국 애들 얘기하라고. 미국 애들 얘기하라? 미국 애들은 그런 얘기 좀 해요. 뭐냐면, 보세요. 더 잘 알겠지만, 우리 시청자분들 이거는 단기적인 얘기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자동차 있잖아요. 자동차 이렇게 100이라는 거가 부가가치가 있으면요. 지금 현재야 한 50에서 55 정도는요. 그거는요. 그 우리 있잖아요. 엔진 있잖아요. 엔진. 네. 엔진 및 동력 전달 장치에서 나옵니다. 맞아, 맞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엔진 및 동력 전달 장치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예, 55% 정도에서 많게 그 정도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전기차가 쑥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되건 안 되건 중요한 게 아니라 전기차가 몇 대라도 팔렸다 이거 생각을 해봐요. 전기차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55%가 훅 날아가는 거예요. 없어진다고 보시면 되죠. 네. 그러면 그걸 노린 애들이 누구냐면 그게 삼성이나 LG나 이렇게 막 들어가는 거예요. SK나. 왜냐면 거기 들어간 빈자리에 예를 들어서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고요. 모터가 들어가야 되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잘 생각해보세요. 브레이크는 그때도 들어가잖아요. 네. 그죠? 맞죠? 네. 전기차가 된다고 창문이 없어지지 않죠? 전기차가 된다고 해서 범퍼 있죠? 범퍼 만든 애들. 네. 자동차 보면 자동차 옆에 손잡이 있죠? 네. 핸들 이렇게 트림이나 이러잖아. 도 트림. 그리고 콘솔 박스 이런 거 있죠? 요즘 보면 콘솔 박스에 저기 보면 커피잔 올려놓고 이런 것들이 끼는 거 있잖아요. 네. 그 콘솔 박스라 그러잖아요. 네. 전기차가 되더라 그건 살아남는 거야. 근데 동력 전달 장치 되는 애들은요. 지금보다 먹거리가 줄어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미국 애들 보는 거 핵심이에요. 그래서 거기 때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보면 지금 관심 있는 거는 장기적으로 보는 애들은요. 그런 걸 만드는 애들은 관심이 있어요. 도 트림이다. 예를 들어 도 트림이라는 거 문짝에 그 플라스틱 이런 거 있잖아요. 손잡이 팔 거는 거 있죠. 네. 팔 손잡이 이런 거. 네.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팔 손잡이. 콘솔 박스 이런 거 있죠? 네. 그런 거들은 살아남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한일유합니다, 그게. 제가 알기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한일유합 좀 봤어요. 근데 주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주가는 이제,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중국이랑 같이 들어간 것도 있는데, 한일유합가 그런 회사다. 그래서 꼭 한일유합가 아니더라도요, 그런 사업을 하는 회사를 찾으면 돼요. 그러면서도 외국인도 사고, 중국까지 간다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위아는,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현대위아는 저 똑같아요. 현대위아는, 그 기계, 공작 기계 이런 거 하잖아요. 그 자동차 공장. 그래서 현대기아차나 모든 애들은 지금 공장을 지을 때가 딱 전 세계 두 군데 있습니다. 무진장 들어갈 것이 앞으로. 중국은 지금 2천만 대인데요. 중국 정부 예측이 2020년에 3,500만 대 시장이거든요. 중국 정부 예상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중국 정부 예상이에요. 그러면 무진장 더 만들어야 돼요. 공장을요. 그래서 공장 들어갈 때마다 기계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가 약간 뜬금없는 얘기하면 멕시코입니다. 멕시코. 멕시코가 지금 미국이랑 그 중남미의 가운데 있고 환경이 좋아요. 산업하기에 지금 많이 텍스 세이빙도 있고 북아메리카에 거기 텍스 하는 있기 때문에요. 프리 트레이드 FTA 같은 게 있어서 좋아요. 그래서 거길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거기 갈 때마다 좋아지는 게 현대유아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하여튼 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동력 전달하는 애들 있잖아요. 저는 연료 탱크 만드는 애들. 네. 훅 갈 수 있다. 그런 애들은 훅 갈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애들도 훅 가지만 지금 말씀 주신 애들도 다 훅 간다. 왜냐면 중국 기업도 그런 건 중국 애들도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말 잘했어, 말 잘했어. 그래서 저는 이제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잘했어, 나가도 못해. 내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잠깐만요. 전전 이코노미스트 물어봤더니 그분이 벌써 이미 2달 전에 저한테 답을 줬잖아요. 예. 그 얘기를 했더니, 영원할 순 없죠, 주식이. 예. 언젠가 깨지겠지만 단기간은 지금 그걸 하셔야 됩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쪽보다는 좀 더 이제 유망하다라고 보는 게, 그건 이제 선택이거든요. 전기차 가냐 안 가냐는 선택입니다. 그렇죠. 소비자도 선택이죠. 그렇죠.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건 선택일 뿐이지, 그건 필수 아니면은 그 인위적으로 하는 그런 강요된 선택은 아닌 거죠. 근데 그렇죠, 이제 그렇죠. 강요된 선택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연비를 낮춰야 됩니다. 그렇지. 연비를 개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비 개선 관련된 기업들, 그러니까 자동차 경량화 관련된 기업들, 지금 보게 되면은 이게 100%인가요? 코가 100%인가요? 뭐. 코다코가 100% 아니네. 뭐 코다코 같은 애들.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3기 오토모티브. 3기 오토모티브 같은 경우도 이제 DCT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동 변속기를 자동 변속기처럼 쓰게 하는 거. 저같이 점잖게 그런 얘기를 하셔야죠. 그런 이상한 주식이 아니라 LG 하우시스. 그러니까 점잖은 거래, 지금. 하는 거를 3기 오토모티브. 오늘 상장한 지금 보게 되면 캐스트 뭐시기? 캐스텍 코리아. 뭐? 캐스텍 코리아.
터보 차저를 만든다지 않습니까? 자기 정말 대단하네요. 네. 이성훈 대표 존경해야 돼. 터보 차저. 그 와중에 오늘 상장한 주식까지 공부를 했어. 그러니까 터보 차저를 만드는 애따 인정한다. 캐스트 코리아 같은 이런 기업들이 애따 인정한다. 결국에는 선택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얘들 같은 경우는 연료 효율을 높이려면 자동차 일단은 알았어. 알루미늄 잘한지 그만해. 잘한지 그만해. 변속기 바꾸고 잘한지 터보 그만해. 차저도 알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잘한지 그만해. 예. 아이씨, 개젠장. 캐스 너무했네. 마지막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난달만 하더라도 이 코너 보면 그냥 짜증이 났어요. 네. 이런 것도 이제 내가 왜 만들자 그랬나 했거든요. 이제 그 기분을 알겠어. 네. 어저께 내가 그렇게 쳐주려고 했는데 너 이거 또 이겼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는 뭔가 논간이 있지 않나 이번 달에는 상당한 논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변명 듭니다. 들어주는 게 아니고 또 미안하니까요. 네. 바로 가죠. 2,000포인트 가겠습니다. 깔끔하게. 네. 1999.25인데요. 2,000포인트 가죠 그냥. 깔끔하게. 2,000포인트 업. 업? 네. 진짜 업이요? 네. 좋다 나도 업. 젠장. 업. 어디? 2,002포인트 가죠. 2,002포인트로 2,002 다운. 거기에 자기가 녹는 거예요. 소심하게. 네, 저는 2,002에도 업 가겠습니다. 2,002에도 업. 예. 왜냐하면 내일 오를 것 같아요. 네. 내일 외국인이 다시 많이 살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아는 센스 있는 사람이라면 사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일단 드라기가 뒤통수 쳤다. 그래서 일단은 살짝 좀 쫄아줄 구간이 됐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세가 좀 주춤거리지 않겠느냐 앞으로 그런 관점에서 살짝 2,002 다운. 그건 됐고요. 그만하고요. 오늘 딱 TV 아침에 제가 넣은 걸 보여요. 이거 주식이랑 전혀 상관없는 건데요. 네. 깜짝 놀랄 데이터가 있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어떤 거요? 그거 딱 TV 제가 쓴 거예요. 딱 TV. 팟캐스트도 하지 말고요. 딱 TV요? 네. 이태리가 오늘 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이태리가 주가 많이 올랐는데 오늘 처음 알았어요, 전요. 딱 TV에 들어오셔서 보시죠. 이태리가 이제 요번에 정권에서 총리가 하고는 쪽이 이겼잖아요. 네. 그래서 총선에서 누가 이겨갖고 주가 3.9% 올라갔다는데요. 사실 그것만이 아니라네요. 그래서 그걸 좀 말씀드렸는데요. 작년 있잖아요. 2013년에 요거 좀 보여드릴게요. 2013년에요. 네. EU에서 있잖아요. EU에서 규정이 하나 바뀌었답니다. 네. GDP를 산정하는 데 있잖아요. 네. EU, 우리나라는 모르겠어요, 제가. 전 경제를 잘 모릅니다, 경제하고 그래요. 근데 이게 보면 EU에서 규정을 바뀌었는데요. 예. 적법이랑 상관없어요. 적법, 불법 상관없이 모든 경제 활동을 GDP에 포함하라고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래서 들어가는 거가요. 아시다시피 마피아의 천국이잖아요. 마피아의 본거지잖아요. 네. 그래갖고 3대 범죄가 있답니다. 마약, 그거랑 매춘, 그거랑 뭐라 그래요, 밀수. 밀수 포함해서 지하경제라고 그러잖아요. 네. 2012년 기준 GDP의 11%랍니다. 근데 이게 포함 안 되면 전년 기준대로 하면 0.5% GDP가 상승한다는데요. 이번에 이거 포함되면 10% 이상 GDP가 급상승한답니다. 근데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닐 것 같잖아요. 네. 1987년에요. 1987년에도 한번 지하경제를 포함시킨 적이 있대요, 이태리에서. 그때 이태리 경제가 많이 좋아졌답니다. 일시적으로.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때 GDP 규모가 영국을 이겼답니다.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잖아. 그래서 네. 웃자고 하는 건데요. 이게 왜냐면 1980년에 GDP 올라가는데요. 그때 이태리 사람들 상당히 다혈질이잖아요. 네. 우리의 역사가 네. 영국에 뒤질 것이 없다. 영국보다 우리나라 좋다는 거예요. 잘 산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엄청난 사람들 소비를 늘렸다는 거예요. 이때 그 당시에. 이게 따질 게 아니야.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태리가 좀 살아날 것이라는 얘기를 이거 갖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뭐 주식이랑 큰 상관없는데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괜히 1대100에 나와요. 앞으로. 네. 11% 차지한다는 네. 거예요. 이태리 경제에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팟빵? 팟빵 거는요.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이 다 됐으니까 내일 말씀드리고 하겠고요. 하여튼 팟빵에 저 엄청 욕 먹었거든요. 네. 하여튼 전화 이성원 대표한테 좀 건의할 거 있으거나 전화 말투 때문에 욕 바가지 먹었어요. 거길래 네. 제 말씀을 좀 들으셔야죠. 왜요? 제가 이렇게 늘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겸손하라고. 이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거야? 저는 우러나오는 겸손 아니에요. 그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네네. 이제 발음도 제가 더 정확히 하겠고요. 예. 일본식 발음을 하지 말라고. 빤스 얘기했다 혼난 거야, 빤스. 네.
빤스. 네. 앞으로 팬티 하는 걸로. 네. 팬티. 알겠습니다. 필라코리아는 팬티 관련 주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